이어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농업 부문 기후 위기 현황 및 대응 전략이 주제입니다. 발표는 한국환경연구원 기후위기 적응센터 송영일 선임연구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소개받은 송영일이고요. 지금 뭐 기후 위기 시대가 뭐 계속 진행되고 있고 농업 분야에 대해서 한번 연결을 해서 발표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제 기후 위기 대응 방안 중에 하나인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후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 그래프는 계속해서 아마 산업혁명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그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뭐 온난화 물질이 발생이 돼서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계속 온도는 올라가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온도 올라가는 폭이 그 저희가 살고 있는 육지하고 해양하고 좀 다릅니다. 육지가 좀 더 빨리 달궈지는 것 같고 그리고 해양은 약간 천천히 올라가는데 문제는 해양의 온도가 저렇게 올라간다는 건 정말 큰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표면의 3분의 2 정도가 해양이고 거기서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해양 생물의 어떤 삶이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태풍이나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력이 커진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해양 온도 증가는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현상을 보면 오른편에 SSP 585, SSP 119가 적혀 있고 밑에 쪽 보면 SSP 119 친환경 지속 성장 경로, SSP 126 지속 성장 경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그 비전 선포식을 좀 아까 진행을 했는데요. 그 비전 선포를 한 것이 목표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지키고 살아갈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면은 맨 밑에 하늘색으로 있는 SSP 119라고 보여요. 그렇게 갈 것이고 그 선을 왼쪽으로 쭉 그어 보면은 그 기온 상승폭이 나오는데 그게 한 1.5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전 다시 말해서 2100년까지 저희가 탄소 중립 2050을 지켜가면서 살게 되면 2100년까지 지구 온난화 상승폭을 1.5도씨로 제어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반대로 맨 위에 있는 빨간색 585를 보면 그런 탄소 중립에 대한 노력 없이 우리가 쓰고 싶은 만큼의 자원과 에너지를 활용하고 살게 되면 왼쪽으로 가다 보면 거의 5도씨 이상 정도의 온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뭐 우리 인류는 물론이고 특히 자연 생태계 생물종이 거의 뭐 굉장히 많은 포션 현재 우리가 보는 생물종의 50% 이상 한 7, 80% 정도가 멸종의 어떤 위험에 직면하는 이런 재앙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래프를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기후가 바뀌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쉽게 말해서 밥상 위기가 왔다. 결국 우리가 먹는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계속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후 변화가 이런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작물 생산성의 어떤 저하라든지 작물 품질의 저하, 병해충의 어떤 증가, 재배 적지의 변화, 작부 체계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비생물적 영향도 큽니다. 뭐 요즘 농사를 보면 노지 농사도 많지만 굉장히 많은 농사가 이제 그린하우스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적인 예로 겨울철에 온도가 추워지면 난방비를 많이 써야 될 것이고 여름에 온도가 너무 더워지면 냉방비가 올라간다든지 하는 이게 있고 또 하나는 뭐 눈이나 비가 오는 게 과거랑 달리 굉장히 많이 오고 세게 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설 원예 농가는 시설을 좀 더 개선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담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또 좀 보면은 주요 채소 작물의 재배 면적을 변화 보면은 재밌는 건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 전라남도하고 강원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채소가 과거에는 뭐 전국에 골고루 좀 분포해서 작물 재배가 가능했는데 지금 이제 배추 같은 경우는 그 강원도 고랭지 배추가 계속 되고 있고 이제 주목할 것은 이제 전라남도
이쪽에서도 그 겨울 배추를 많이 재배하시더라고요. 이 두 지역을 보면은 다른 지역들은 계속 배추의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것들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보면은 왼쪽 그림을 보면 고랭지 배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고추 같은 경우도 좀 변하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재배의 적지가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건 주목할 만한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주요 곡물 작물의 생산성 변화 전망을 보면 온도 증가에 따라서 생산성이 감소합니다. 벼 같은 경우는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온도가 증가할 때 일시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기는 하는데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과 재배 적지 같은 경우는 맨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 뭐 사실상 전국에서 충주라든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재배가 가능한데 맨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2050년 이후에는 재배 적지가 굉장히 강원도 산가는 지역을 제외한다면 줄어드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복숭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포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우리 토종 그 과일들의 재배 적지는 줄어드는데 망고라든지 뭐 열대 작물들의 재배 적지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 뭐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그 하우스에서 망고라든지 열대 작물을 재배한다고 들었는데 이러하튼간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그 작물들의 재배 적지가 변화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단감 마찬가지고요. 이런 그 기변화가 결국은 이 농업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영향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거냐? 뭐 그렇게 해서 안 되겠죠. 그래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마련하는 그 적응 대책과 연관해서 우선은 이제 그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농촌진흥청에서는 기후변화 실태 조사 보고서라는 거를 이제 발간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우리가 느끼다시피 이상 기상 발생해서 증가하고 있고 올해만 보더라도 뭐 겪고 있잖아요. 이렇게 더웠던 여름도 없고 오늘이 이제 11월 그 중순인데 중순의 날씨가 낮 기온이 한 20도가 되잖아요. 이런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상 기상 발생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단풍도 사실상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변화가 좀 예년에 비해서 적었고요. 농작물의 적지 한계 이동,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재배되던 작물의 어떤 적지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생산성 같은 경우는 뭐 그 증가하는 것도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 생산성 변화도 여름철의 고온 영향으로 인해서 우유 같은 경우에 그 고생산 여태까지 생산이 잘 되던 그 농가가 감소하고 있고 원유의 품질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축들도 말은 못하지만 여름의 고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원유 생산량과 원유의 질이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돌발 및 외래 병해충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기후변화 실태 조사 보고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 분야의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그 영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생산 환경 기반을 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서식 환경 변화로 잠재적인 농수산 생산성 감소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폭우 등 강수량 증가로 인한 농경지 침수 및 토양 유실, 농업용수 수질 오염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 좀 정리해 봤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온난화로 인해서 외래생물, 이건 뭐 반갑지 않은 해충이 되겠죠. 해충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서 이들이 우리의 어떤 농수산 생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시설 원예의 어떤 고온 피해가 증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의 생산 환경 기반에 미친 영향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걸 토대로 봤을 때 국내 생산 식량 사원 식량 자원의 현황을 보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량 안보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경제적 손실까지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뭐 재배 적지 및 생산성 변화하는 건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연재해 증가로 농업 분야 피해 다양화나 대형화 추세. 요즘 보면은 뭐 7월, 8월 수확을 앞둔 시기에 태풍이나 갑작스러운 일기 변화로 인해서 낙과가 발생한다는 점 가지고 그런 그 과수
농가에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뉴스를 보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식량 자원도 좀 중요한데 사실 기후 변화는 우리나라만 미친 게 아니고 해외에도 영향을 미치고 특히 농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해외 식량의 어떤 자원 현황도 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쪽도 굉장히 부정적인 이런 영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은 크게 식량 자원 측면 그리고 또 생산 환경 기반 측면에서 봤을 때 보신 것들과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위에서부터 보면은 극한 사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폭우, 폭설, 폭염 이런 걸 말하는 것인데 이런 어떤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작물 생산성이 변동하고 있고 생산 기반 보면은 폭염이나 기온 상승, 습도 증가로 인한 가축의 어떤 생산성이 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기후 변화로 인한 어려움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저희가 슬기롭게 극복하고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그 대책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 적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가운데 칼럼에 보면 기후 변화가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쭉 내려다보면은 뭐 정부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게 되겠죠. 정책 수립을 보면 왼쪽에 보면은 완화 저감이라고 돼 있고 오른쪽엔 적응이라고 돼 있는데 왼쪽 하단에 있는 완화 저감은 너무나 잘 아신 것처럼 어떤 이산화탄소를 저감한다든지 하는 탄소 배출 저감하는 이런 액션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적응이라는 것은 이미 발생한 이런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계속 진행되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로 적응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개념인데 밑에 거 한번 읽어보면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예측되는 기후 변화의 파급 효과와 영향에 대한 자연 인위적 시스템 조절을 통한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더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하는 것이니까 쉽게 말해서 변화하는 기후에 어떻게 우리가 맞춰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건 분명히 우리한테 위기로 오지만 약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뭐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한테는 사실상 현재 기후 변화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우리한테 부정적인 건 맞지만 기왕에 우리가 경험하는 기후 변화라면은 그 슬기롭게 극복하고 뭔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전개시켜 나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적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오늘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희가 안 한다. 뭐 저희 연료도 사용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발생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대기 중에는 많은 온난화 물질이 방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만 가지고도 앞으로 한 50년 정도는 기후 변화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후 변화가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적응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맨 아래쪽과 이제 파란색이 파란색 그 그래프가 있는데 밑에 그 곡선이 있고 위에 곡선이 있는데 밑에 곡선은 이제 오른쪽 시간에 따라서 Y축을 보면은 올라가는 것이 이제 어떤 기변에 따른 위험도가 되겠는데 오른쪽과 그 오른쪽 방향과 위쪽 방향을 같이 보면 좋은데 밑에 보면 with adaptation이란 말이 있고 밑에서 세 번째 보면은 without adaptation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감축 정책을 열심히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이제 적응 대책까지 하게 되면은 위험도가 굉장히 완만하게 올라가고 적응을 안 하게 되면은 위험도가 좀 같이 급하게 올라간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은 학문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적게 하더라도 동시에 적응 대책을 같이 이행할 때 뭔가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적응 대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그 계획과 그 맞물려서 적응 대책을 이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겠고요. 그 적응 대책의 가장 중심에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칼럼에 있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라는 게 있고 저 적응 대책과 더불어서 지자체 적응 대책 세부 시행 계획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뭐 적응 대책 보고서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적응 대책을 이행할 때 이것을 왜 이행하는가 하는 질문이 가끔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응 대책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건 폭염에 대한 것인데 요즘 보면 여름에 너무 덥기 때문에 폭염 때문에 야외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나 아니면 영농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쓰러지기도 하고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적응 대책을 이행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를 비교한 것인데 쉽게 말해서 빨간색은 정책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고 파란색은 정책을 이행했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뭔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적응 대책이라는 것이 유용하다라는 걸 증명하게 되겠고요. 이것은 농업 분야인데 왼쪽 그림에 이제 파란색은 기존의 어떤 그 종자를 활용해서 벼를 재배했을 때고 위에 것들은 그것들을 이제 종자를 개량했을 경우인데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현재 기후에 맞춰서 그런 어떤 종자들을 개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적응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을 이행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효과가 왼편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적응 효과라고 나타나는데 뭔가 적응 대책 이행했을 때 생산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하겠는데요. 농수산 분야를 살펴보겠는데 농수산 분야의 그런 기후위기 적응 방안을 보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거는 국가와 아마 전라 그 남도 아니면 우리 또 해남군에서 시행하는 이런 그 적응 방안이 되겠는데요. 우선은 디지털 그린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 확산을 통한 구조 전환 말이 어려운데 스마트 농업을 좀 확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후변화 적응 그 농업 분야의 적응 분야를 말하는데 여기 보시면 스마트팜 보급이라고 나와 있고요. 스마트팜이란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인력 수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나온 것 중 하나가 나온 그 영농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스마트팜의 보급인데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결국은 ICT를 접목해서 원격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농장. 해서 뭐 자원도 그 저희가 그 낭비 없이 적절한 양의 자원을 활용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그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형태를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기후 그 농업 분야의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적응 방안의 하나로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재배 시설 설계 기준 및 농업 기반 시설 점검 강화인데 여기 보면 재배 시설에 대한 내재형 설계 기준 개선 및 시설 보급인데 뒤에 보시면은 이제 그림으로 표현이 되는데 뭐 하우스 농가가 많이 있는데 하우스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가 사실은 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고 이것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 이유가 뭐 강풍이든 폭설이든 이런 외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무너지고 망가진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설계 기준이라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좀 더 내구성이 크고 그 회복 탄력성이 확보된 이러한 어떤 시설을 그 갖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좀 더 강화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보급돼서 우리 농가의 어떤 그 기변 대응을 강화시키는 이런 활동들 그런 것들이 또 다른 형태의 농업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 방안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 강화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저희가 이제 예측한 어떤 미래의 강우량이라는 이런 걸 보면은 IPCC에서 제시된 이런 그 통계를 자료를 보면 앞으로 강수량은 많이 증가합니다. 한 15%, 한 20% 증가하는데 문제는 강수량이 증가하면서도 강우량이 증가하면서도 가뭄도 증가합니다. 이유는 비가 올 때 짧은 시간 내에 아주 강도 높게 오고 또 비가 안 오는 시기도 길어지기 때문에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증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를 적시에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용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물 부족 상시화를 대비하기 위한 밭가뭄 대응 기술이 이제 고도화되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걸 만들어서 요즘 보급하고 있습니다. 농업 가뭄 현황 및 정보 제공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농업 가뭄 정보를 전국 시군별 어떤 저수량이나 강수량 현황, 시도별 강우 캘린더를 만들어서 그 보급하고 있는데 물 그릇을 키워서 용수를 계속 확보하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시설 개선도 계속 하면서 동시에 이런 미리 정보를 제공해서 농가를 하여금 미리 대비케 하는 이런 활동들이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기후변 농업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농작물 병해충 피해 예방 및 대응 기술 개발,
또 우리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 고도화인데 기상재해라는 건 요즘은 예측을 못해요. 갑자기 우리나라는 좀 별로 안 오지만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이 많이 망가진다든지 또 폭염이 갑자기 심해가지고 수확기에 접어든 과실에 어떤 그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뭔가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는 행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정보를 보면은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 문자 알림 시스템이나 또 농장의 어떤 날씨, 농장의 재해, 영농 달력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정보를 좀 마련해서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농가에 전달하는 이런 행위들이 그 농업 분야의 또 다른 형태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 자원 양식 품종 변동 모니터링 및 IoT 기반 실시간 해양 관측 자료 생산이 있는데 보시면 이런 그림들인데요. 수산 자원에 대한 잠재 어획량 변화를 예측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등어 같은 경우는 사실 제주도 이남 남쪽에서 많이 잡히고 거기 약간의 열대성 어종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고등어의 서식 반경이 이제 거의 동해 바다까지도 많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수온이 더 올라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민들의 이런 그 어획 장비나 이런 것들도 교체가 필요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수산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데 그 세계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순기초 생산력이라고 위에 그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 대한 특히 그 수산에 대한 예측을 보면 순기초 생산력이란 것이 저감한 그 감소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초 생산력을 쉽게 말하면은 플랑크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에 사는 플랑크톤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먹는 작은 물고기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이제 물고기의 전체 생산이 줄어드는 것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수산농 업 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려서 미리미리 좀 대비토록 하는 이런 그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수산 분야의 기후 변화 적응 대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또 그리고 농업 분야 화석 에너지 사용 축소 및 에너지 전환이 있고 무엇보다도 농촌마을 아리백 추진인데 아까 앞서서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태양 그 풍력 발전 이런 걸 활용해서 농가에서도 에너지를 사용을 좀 더 전환해 가고 그래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가는 이런 내용들도 농촌 지역에서의 그 기후위기 적응 방안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간단하게 기후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농축산 분야에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적응 대책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봤을 때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 적응 대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발전 방안이 필요한데 앞으로의 어떤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리스크 평가가 좀 더 수행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거기에 기반한 적응 대책이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일단 발전 방향이고요. 현재까지 잘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고 결국은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거창한 게 아니고 동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농업이나 건강, 산림, 물 분야 각 분야에서 저희가 자원 활용을 효율적으로 쓰고 또 여러 가지 그 지혜롭게 저희가 생활을 할 경우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쌓였을 때 그게 바로 기후 변화 적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력이 필요해서 뭔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고 그대로 이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